지금 일본에서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제가 이제 정치학 중에서도 국제정치를 전공했거든요. 남북한 관계, 그 다음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한중 관계, 동북아의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국제 정치의 근본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거기 이제 우리가 한반도인데, 일본이 옛날 일제시대 때 감정으로만 자꾸 하면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망합니다. 대원군이 쇄국 정책하다가 조선시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일본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반일 감정이 아니라 완전히 어떻게 하면 전면전에 들어갈까? 경제 전면전입니다. 심각한 검토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그 연일 신문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한국이 붕괴 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붕괴하면 어떡하나? 연일 그런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붕괴했을 경우에 그 난민이 일본으로 대거 몰려오면 우리 어떻게 대처하나, 이런 거. 방송에서 연일 그런 거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게 나왔는데, 한국과 경제 전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지금, 왜냐하면 하도 일본하고 이게 지금 왼수가 돼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자기네 입장에서 한국 탓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탓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러고 검토하게 하는 거예요. 트럼프식 검토입니다. 아메리칸 포스트. 아베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 국민들까지 나섰어요. 재팬 포스트 비슷하게 미국하고는 찰떡궁합하고 한국하고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일본 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하느냐? 일본은 어떡하느냐 하고 일본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내용이 심각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경제 보복이라도 당하는 날에는요,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까 민족주의 좋지, 폼 잡는 거. 폼 잡다가 국민들 다 말아먹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기업들 다 도산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반도체 타격 입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도 대비 안 해놓고 그냥 입으로만 반일 감정 부추기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우리 민족끼리 북한과 잘해먹자. 듣는 사람들은 시원하겠지. 망하는데 답답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방송 보시죠. 잠깐요. 그러니까 대한반도 최악을 상정해서, 최악을 상정해서 일본은 어떤 대책을 할까, 여기에 스페셜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 지도 그려놓고. 자, 어떡하시죠? 경제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프로는. 자, 그 보세요.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다 이거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런 일본 회사에 대한 판결 나온 거,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 회사가 불리한 판결 나온 것들 쏘고 있어요. 이상한 판결이다.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잠깐만요. 이제 검토 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몇 가지 나온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TPP 참가 거부라든가 이런 거 한국을 참가시키지 않는다든가 영제 경제 압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보시죠. 他にも韓国の主要産業である半導体の製造には不可欠なフッ化水素の輸出禁止などを検討していて韓国への圧力を強めていこうとしているんだ 네. どんどんやってった方がいいと思う。 네, 잠깐요. 반도체도 큰일 날 수 있어요. 반도체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한국이 1위인데 한국이 1위라는 얘기 지금 안 나왔지만 반도체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기술적인 게 있는가 봅니다. 뭔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 보시죠. 町の若者にこんなことを聞いてみた 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제 말하자면 경제 단절을 해서 한국 제품이 없어질 경우 일본에서 강국세 행위는 나쁘났다까라 건난수로 모노와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 일본에 만약에 없어지면 곤란한 게 뭐냐 하고 시민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시민 인터뷰요. それがないくてめっちゃ困るなってものは今のところ LINE ぐらいじゃないですか。 뭐 한국하고 단절했을 때 그저 라인 요 정도 아니겠느냐? 요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뭐 요 정도요. 라인 정도. 라인이 일본 사람들이 많이 쓰는 모양이에요. 자, 그다음에요. 国民が暴動を起こすとしたらそれを止めた時じゃないですかね。元気ない時とかその K-POP アイドルの歌聞いて元気もらってるところがあるんでライブ来なくなったら K-팝을 듣고 보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뭐 genki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힘이 났었는데 그거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요. もう本当に生きる 19살이네. 여기도 19살. K-팝 라이브 공연 그게 아쉽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건 패션 얘기합니다. 패션이 한국이 좀 앞서가는데 뭐 이런 얘기. 일본과 한국이 전쟁, 뭐 경제 전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 한국 음식이 거기 혼밥, 그러니까 본래 한국 요리 맛을 못 보면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네. キムチとかトッポギとか 김치하고 떡볶이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치즈떡이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게 좀 아쉽다. 製品がなくなることは今の若者にとっては辛い状況とも言えるが一方でこんな意見も 잠깐만요. 뭐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다른 쪽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었다. 그거 이제 봅니다. 네. どっちかにしてほしいです。もうきっぱり関係切るのか、ちゃんと仲良くやっていくのかをしっかり決めてほしいと思います。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주 관계를 아주 끊을까 한국과 일본이 끊을까 아니면 이제 좀 사이좋게 다시 좀 이렇게 사이좋게 바꿔 이런 좀 한일 관계를 좀 개선시키는 쪽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같이 어정쩡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今のこのズルズルの状態をもう何十年も続けていくんだったら、正直関係はもう切っちゃった方がいいとは。 지금처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몇십 년 흘러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계를 아주 끊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17살 고등학생인데요. 네. ということで皆さん教えてください韓国との経済関係、具体的にどう見直すべきですか？ 네. 한국하고 경제 관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미나우스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거냐 이러고 이제 패널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女子の皆さんはどんな 뭐, 여기 이제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쭉 보시죠. 쭉 넘겨주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고요. 교수, 뭐 평론가 이런 분들이에요. いや、わかんないですよ、気持ちが。 네, 뭐 그래서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결국은 지금 그거예요. 한국과 경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이건 일본 방송이니까요.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평론가들이 쭉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얘기가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경제 전쟁 벌이면 안 된다. 서로 이제 좀 잘 좀 해야 된다. 경제 전쟁 벌이면 일본도 손해 본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말하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가의 이익을 좀 더 중요시하는, 이제 그걸 보수라고 그러죠. 국가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평론가들이나 교수들은 강경 입장입니다. 한국이 저렇게 나오면 경제 전쟁을 벌여서라도 자기네들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게 더 이익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서슴지 않고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 자체가 기분 나쁘겠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한일 관계가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얼마나 한류 스타들 거기서 대접받고 공연 얼마나 많이, 한류 붐이 일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 수출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 친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은행에 영주권도 없는 한국 기업인이 담보 하나도 없이 250억 원 무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기업 가치만 보고. 그렇게 일본에서 팍팍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거 다 회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제 보복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증거를 대두만요. 이래서 경제 보복 나가고 이런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서만 경제 보복 조치하면 괜찮은데 지금 아베가 찰떡궁합으로 트럼프를 만나고 있거든요. 와, 무지무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하여튼 별생쇼를 해가면서. 그런데 미국에서도 한국에 약간 부정적인 기운이 도는데 중국하고 도매금으로 경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기운이 나옵니다. 중국에 때리면서, 중국에 한 예를 들어서 한 100 정도의 펀치로 때리면서 도매금으로, 한국도 좀 말 안 들으니까 한 10이나 20 같이 때리는 거죠. 왜냐하면 통관 관세라든가 자유무역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중국을 한테 데미지를 죽여서 한 100을 때리면서 여기서 끼어 팔기로 한국도 한 10 내지 20은 같이 때린다. 일본은 중국 때리기에 혜택을 일본한테 준다. 지금 이게 워싱턴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일본에서조차 미국의 힘을 얻고선, 찰떡궁합의 힘을 얻고선 한국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중국은 미국이 죽일 거고, 그리고 일본에서 같이 협력해서 한국 경제 보복 조치를 하면은 나중에 그게 몇 년 지난 다음에 일본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거라는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국익에, 자기네들 국익에 이익이 된다. 어떻게 하면 반일 감정을 앞세우는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든지 말하자면 복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말까지 나오고 왜 이런 정책을 일본에서 쓰게끔 왜 이렇게 왼수지간으로 만드느냐 이거야. 네? 바보 아니에요? 국익을 생각해야지. 자, 뭐 이런 얘기 가끔 비유합니다만 가장의 덕목이 뭡니까? 식구들, 마누라와 자식들, 그저 배 골치 않게, 그게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큰 덕목이잖아요. 그런데 자존심 팍팍 바깥에다 내세우면서 일은 안 하고 자존심만 내세웠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서 차업 들어오고, 아 빌려준 거 돈 내놔? 안 내놔? 아 그럼 압류 통지해가지고 압류 딱지 여기 이런 데 막 붙고, 그게 가장이 할 일이냐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나라가. 예? 왜냐면 통화 스와프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급할 때는 거기서
달러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이 무슨 얘기야.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게 해서 IMF 간 거 아니에요. IMF에 이유가 몇 가지 있었지만 일본에서 거절한 거예요. 못 도와줘. 왜냐면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일본 놈들 버르장머리 고쳐놓. 그걸 들은 일본 사람들이 돈 빌려주겠어요? 아니. 니네 알아서 해. IMF 맞았잖아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그거 이상의 분위기예요. 일본이. 그거 이상. 그때는 안 도와줘로 끝났지만 지금은 안 도와줘가 아니라 경제 보복을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런 일반 평론가들의 분위기고 실제로 정부에서는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도 어떻게든지 꺾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반도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뿐만 아니에요. 하다못해 아까 얘기하는 건 별거 다 나오더라고. 별거 다. 심지어는 비자도 지금 노비자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강화해서 못 들어오게 하자 뭐 이런 소리도 해요. 일본에서. 서슴없이. 열받으니까. 물론 그 정도로 좀 한번 치졸하지. 일본도 치졸하지만 감정을 완전히 상하게 하니까. 왜 국제관계의 감정을 그렇게 극도로 안 좋게 하느냐 이거야. 대통령이 청와대가 나서서 입만 열었다 하면 반일 감정 내세우고 친일파 청산해야 된다 그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동상을 왜 위안부 동상을 딴 데 세워도 되잖아요. 그 대사관 앞에 설치하면 싸우자는 얘기지. 그리고 뭐 커피 타면 뭐 사죄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감정이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는 거의 전쟁 수준. 전쟁 전자까지 쓰잖아요. 그건 물론 폭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제 전쟁을 벌이자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경제 보복을 암암리하고 있다는 거.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지금 큰일 났어요. 일본에 수출하는 사람들, 일본으로부터 핵심 기술 수입하는 사람들 양쪽이 다 큰일 났어요. 대통령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왜 이렇게 죽여요. 국민들을. 자기가 뭔데. 자기 자존심 내세우려고 좌파들 똥구녕 긁어서 그냥 반일 친일 청산. 일본은 나쁜 놈 친일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뭐 위안부 어쩌고 막 독도 이런 거는 그 국민들은 저 시원하죠.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은 죽사발라고 부도나고 큰 문제가 되는데 얄팍해야 지졸이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일본 방송 보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일본 신문도 그렇고.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하시고 잠시 후에 강리혁 씨죠. 북한군 소위 잠시 후에 모셔서 지금 심각한 상황 좀 얘기 듣고요. 요거 하나 살짝 가시죠.